아까 이제 바로 속보가 나왔던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뭐 이미 뭐 예상된 건데 간호법 거부권 행사를 결정했다. 네. 이런 기사가 의사신문에 올라왔어요. 의사들은 좋아하겠죠. 네, 네. 자, 이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민주주의를 음. 얘기하는 대통령이 지금 두 번째 거부권이잖아요. 그렇죠. 두 그러니까 번째죠. 입법권과 사법권, 행정권 이게 이제 분리돼 있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예. 뭐 거부권이라는 것이 명시돼 있기 때문에 음. 행사할 수 있다고는 보지만 예. 지금 영속된 거부권의 행사는 음. 뭐 국회를 굉장히 무시하는 음. 행태이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간호법 같은 경우는 1년 전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공약사항으로 얘기했고 그다음에 그 정책본부장을 했던 원희룡 본부장 지금 네. 이제 국토부 국토부 장관 했던 장관하고 원희룡 있죠. 네. 장관이 예. 실제 간호사협회에 와서 음. 꼭 전달하고 음. 꼭 실현하겠다라고 얘기했던 내용이라서 음. 이게 이제 이분들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거부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이유를 얘기를 했는데 예. 이것들이 전혀 뭐 이렇게 얼토당토하나요? 왜냐하면 뭐 음. 국제적으로 뭐 이런 간호사와 네. 이 법으로 별도로 있는 게 없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OECD 국가의 뭐 33개. 33개국 이상 예.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90개 90개국 나라 이상. 이상이 예, 맞습니다. 실제 간호사법을 가지고 있고 예, 그렇습니다. 이게 간호사법 자체가 뭔가 새로운 내용이 들어갔다라는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의료 이런 사람들 의사와 간호사 뭐 간호사와 의료 뭐 종사자들 간에 갈등을 부추긴다라고 예. 하는데 뭐 별도의 내용을 추가된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전에 의료법에서 내용을 그대로 간호사법이라는 이제 별도의 법으로 맞아. 만들었던 거 뭐 이게 일종의 더 플러스되거나 그런 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과한 면이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결국은 간호사뿐만 아니라 다른 유사 업종들도 그 직업과 관련된 법이 있는 어떤 전문직이 많다는 많아요. 거죠. 예, 그렇죠. 그리고 간호사 같은 경우는 거의 의사보다도 숫자도 많고 예. 충분히 지금 그 법이 뭔가 명분 있게 거부권을 행사하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여당이나 야당이 국회에서 오는데 괜히 내가 좀 힘자랑 좀 하겠다? 뭔가 내가 힘을 좀 보여주겠다? 아 그래 내가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힘이 세라는 걸 보여주는 참 모자란 행위가 아닌가라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입법권이 침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입법부, 행정부가 견제를 해야 되는데 네, 서로 네.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 결국은 법을 통해서 가능한 건데 네, 그 네. 입법권 자체를 완전히 침해하는 행동이에요.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여당의 태도도 처음에는 사실 본인들이 이거 그랬었죠. 개정안도 내고, 내려고 하고 예, 예. 맞아요. 본인도 적극적으로 그랬었어요. 참여했어요. 네, 그러면 이제 맞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효율성을 위해서는 그럼 처음부터 국민의힘 여당 스스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반대를 했었어야 되는데 네. 뭐 아시겠지만 마지막에 국민의힘의 그 간호사 출신의 그 비례대표 있잖아요. 있죠. 그 의원이 발언까지 했잖아요. 찬성 네, 발언까지. 했었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기본적으로 의료법에 현재 있는 규정이 전혀 지금 갈라치기를 국민의힘이 하고 있거든요. 마치 무슨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의 대결 구도로 만들려고 그렇죠. 해요. 근데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역할을 바꾸지 않았어요. 의료법에 있는 내용 그대로예요. 네, 네.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의사와 간호사가 지금 대결 구도가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네, 되면. 네, 네. 근데 의사와 간호사의 역할도 처음에 약간 개정을 하려다가 국민의힘이 워낙 반대라고 의사들이 반대하니까 네. 한 발 물러서서 네, 그대로 예전에 있던 의료법 그대로 가져왔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전혀 네. 달라진 게 없어요. 네, 네, 네. 그리고 더 웃긴 건 대통령도 대선 기간 동안 간호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건 영상에 남아 있잖아요. 국민의힘도 간호사들에 대해서 처우 개선하겠다고 약속해놓고 이제 와서 마치 자기들은 아무 얘기 안 한 것처럼 그렇죠. 네. 그게 말이 되냐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의 행위라는 것이 지나치게 사사롭다. 네, 이게 지금 이번에 그 거부권 행사한 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안 되고 있다. 네. 그렇다 보니까 뭐 여당과 뭐 당정 협의회 거치고 또 무슨 주말에 또 무슨 뭐 이게 모임하고 네. 그래갖고 결국은 그런 모양을 갖추고 지금 복지부 장관 뭐 특별 뭐 성명 내고 막 네. 그러면서 대통령의 면을 세워주는 건데 결국은 대통령 스스로가
화가 났다. 내가 결국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없다라는 네. 건 보여주는 그런 권력과 힘을 자랑하는 거 이상의 의미가 없지 않냐라는 느낌이 들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건 정말 뭐랄까요? 그 야당에 대해서 그냥 자기들이 마음에 안 들면 네. 거부권 행사하겠다고 하는 건데 거부권은 정말 거부권이니까 이제 제2 요구권이죠. 제2 요구권은 제한적으로 사용돼야 돼요. 그럼요. 정말 크게 문제가 되는 사안이면 이건 근데 뭐 아까도 말씀하셨죠. 국민의힘도 법안을 냈었고요. 네, 네. 개정안을 냈었고 본인들도 거기에 참여돼서 바꾸려고 노력도 했었고 그러다가 갑자기 대통령한테 이거를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모순이다. 이런 굉장히 생각이 들 뭐 수밖에 국민의힘 없어요. 자체도 네, 굉장히 네. 뻘쭘했을 거예요. 자기들 이 과정 입장에서도, 자체가.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사실 당정 일치처럼 뭐 당의 국민의힘 여당의 권력을 대통령이 다 사사롭게 지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그런 상황이 된 보면 거지. 당 대표조차도 본인이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거고 음. 뭐 최고위원도 그렇고 이번에 네. 최영호를 이렇게 어찌됐든 사퇴시킨 것조차도 네. 본인들의 힘으로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당과 정부 그리고 당과 이 행정부 간의 긴장이 없는 이 상황이 상당히 위험해 보인다. 네. 참 이러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대통령이 입법부를 존중을 해야 돼요. 그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입법부를 그렇게 만든 건 국민이잖아요. 예를 네, 들면 네. 지금 숫자 뭐 민주당, 국민의힘 이런 구도 자체를 만들어준 게 국민이에요. 그럼 국민에게 이거는 반하는 행동이에요. 법을 만드는 게 입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인데 그 법 만드는 것을 아예 못하게 만드는 꼴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정말 견제받지 않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역할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찌됐든 본인의 의견이나 본인의 생각들이 있었다라면 이 입법 절차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여야 네, 간에 입법의 절차라는 게 있었는데 이 입법의 절차 과정에서 대통령의 뜻도 반영해서 예. 가급적이면 거부권이나 제2요구권이라는 것을 제한적으로 써야 사용하지. 그게 그렇죠. 민주주의지. 맞아요. 내가 그렇게 뭐 해야지. 무슨 칼자루 휘두르듯이 그냥 음. 와봐 내 뜻대로 안 되면 다 거부권이야라고 하는 이런 식의 힘자랑은 뭐 민주주의 발전에도 도움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여당이나 어떤 야당의 국회를 지나치게 무시한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건 저는 사실 국회의장이나 이런 분들이 한마디 해야 이게 지난번 헌법재판소 재판도 그랬었고 대법원도 그렇고 이런 삼권 분립에 대해서 대통령이 굉장히 모욕적이고 무시하는 말을 하잖아요. 네, 예를 들면 그렇죠. 헌법재판소 판결 나왔을 때 한동훈 네. 장관이 정치 판결이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네, 대법원과 장관이 돼가지고. 예, 네. 대법원과 관련돼서 제3자 변제. 네. 변제. 아니 여전히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피해가 국제인권법상 예. 국제적 인권에 반했을 때 남아 있다. 개인의 어떤 보상과 이런 것들은 남아 있다라는 게 대법원의 판결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지금 손가락 뒤집어서 제3자 변제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근데 저는 또 지금 이게 되게 이번에 히로시마인가요? 네. 거기 가갖고 G7. 위령비에 우리 원폭 희생자들 그렇죠. 위령비 위회를 네, 갔는데 맞아요. 결국은 대한민국 그 당시에 대한민국 원폭 희생자들에 대한 배상도 여전히 남아 있다라는 게 2012년인가 맞아요. 우리나라 판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기시다랑 윤석열이 동시에 원폭 피해자한테 그 희생자 비에 그냥 추모를 하면 그러면 우리 원폭 희생자들에 대한 배상권 이게 남아 있는 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쇼를 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그건 문제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그 이게 거부권이 소위 대통령의 제2 요구권이 자꾸 사용되는 것은 네. 국회를 존중하지 않는 또 국민을 무시하는 행동이라고 밖에 볼 수 없고 행정부의 어떤 독주, 자기들 마음대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그리고 한동훈 장관은 시행령 바꿔가지고 그렇죠. 법의 네. 취지와 다르게 맞아요. 또 법을 이용하고 네, 있잖아요. 네, 이런 네. 행동들은 대단히 위험하다. 이거는 맞아요. 그 민주주의 기본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동이에요. 이 행동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데 지금 한동훈 장관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행동을 하고 있어서 이건 정말 국민들이 심판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말만 하면 민주주의고 법과 그러니까. 원칙이고 네. 헌법 장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근데 지키질 윤석열 않아요? 대통령이 윤석열이 제일 많이 쓰는 말이 사실 세 가지 말이에요. 법과 네. 원칙. 아니 시장에 가서 헌법 장신 얘기했다니까요. 그렇죠. 시장에까지 그런 가서도 얘기하지. 네, 헌법 맞아요. 장신 얘기하는데 네. 헌법 장신의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은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거는 삼권 분립을 인정하는 거고 맞아요. 결국은 그 안에서 대화 타협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설득하는 거고. 그렇지. 근데 1년 내내 소통하지 않는, 1년 내내 단 한 번도 야당 대표랑 만나지 않고 야당을 불러서 설명하지 않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사실 민주주의와 헌법 정신을 운운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어찌 됐든 지금 1주년이 돼 갖고 원내대표 그것조차도 이게 대화조차도 선택적으로 하려고 하는 자기랑 불편하고 자기랑 좀 이렇게 어색한 사람을 부르지 않겠다. 아니 예를 들면 법과 원칙에 의해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가 기소가 됐다고 그래서 법적으로 범법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부르지 않고 대화하지 않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대법원까지 판결난 일본과 관련돼서는 그렇게 자주 만나고 그렇게 너그럽게 생각하시면서 결국 야당 대표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어떤 각박한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말이 길어. 짧게 해. 안진걸 친구. 맞아. 근데 아까 그 중요한 지점을 포인트를 지적해줬어요. 네. 김현성 우리 소장이 네. 왜 그럼 국회의장 가만히 있냐? 그 사실 맞는 얘기예요. 그쵸. 국회의 수장이잖아요. 그쵸. 근데 입법부를 무시하는 행정부의 행동에 대해서 국회의장이 한마디 해야지. 아니 이런 식으로 행정부가 자꾸 국회에서 법을 통과하고 뭐 이렇게 통과해서 간 법을 자꾸 거부권이나 제2요구권을 행사를 해가지고 입법부의 입법 행동 자체, 입법의 어떤 활동 자체를 제한하는 행동을 하는 거 문제 있다 얘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준엄하게 왜 얘기하죠. 안 할까요, 김진표 의장은? 저는 김진표 의장이 예, 한일 회담도 그렇고 예. 미국 방문도 그렇고 예. 엊그제 뭐 굉장히 뭐 이렇게 뜻깊은 성과가 있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 그 소리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셨어요? 아니 저는 구체적으로 얘기하셔야 된다. 예를 들면 그냥 구체적으로? 아니 어떤 게 뜻깊었고 어떤 게 성과를 냈는지를 아니 국민 모두가 한일 회담도 그렇고 미국의 국빈 방문도 그렇고 아무것도 얻어온 것이 없다. 현금만 쓰고 어음만 받아온 거 아니냐라는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아메리칸 파이만 참 비싼 노래방만 이용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그렇게 얘기했어야 결국은 된다는 거죠? 아니 그렇게 국민들이 얘기하는데 성과가 있다고 얘기하시니 과연 국회의장이 느끼는 성과는 뭐냐라는 걸 구체적으로 얘기하셔야죠. 예를 들면 뭐 어떤 뭐 안보에 관한 걸 뭘 얻어온 거냐, 아니면 경제와 관련돼서 뭘 얻어온 거냐, 민생에 관련해서 뭘 얻어온 거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그냥 막연하게 뭐 성과가 있었다라는 식의 뭐 평가를 해주셔서 조금 뭐 그리고 뭐 미국 가실 때 뭐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가신다는데 뭐 잘 모르겠어요. 그것 때문에 그런가요? 그러면? 뭐 저는 뭐 그렇게까지 얘기 뭐 아니 너무 드리고 싶지 않고 아니 이런 식으로 약하게 하면 안 돼. 이럴 거야? 몸살일 거야? 원래 그 역할은 내가 하는 거야. 아니 박 기자 원래 그 역할이 내 역할이에요. 이러시면 아니 세게 얘기하세요. 왜 이러세요? 진짜. 아니 근데 김진표 의장한테 뭐 빚진 거 있어요? 아니 전혀 없어요. 아니 전혀 거기 무슨 없는데 국회에 무슨 취직하고 싶으세요? 왜 그러는 거예요 대체? 아니 김진표 의장이 잘하고 있냐고 할 지금. 거 아니야. 근데 다만 진짜 이 발언 그러니까 뭐 회담과 관련된 발언은 너무 과했다. 근데 이제 수치해 볼 수 있는 건 결국은 6월에 방미를 하신다는데 그 방미 사절단 국회 방미 사절단이 대규모로 간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윤석열이 내 비행기 타고 가라. 그랬는데 이제 비용이 든다. 그러니까 또 윤석열이 그러면 우리 정부에서 기재부에서 만들어 주겠다. 해갖고 그 비행기를 타고 간다는 건데 뭐 얼마나 영광스러울지 근데 모르겠어요. 반대로 생각하면 만약에요. 그럼 국회의장이 그렇게 간다는데 이재명 대표나 다른 국회의원들 의장 빼고 네네. 여야 국회의원들이 간다면 과연 내줬을까요 전용기를? 전혀 안 내주겠죠. 지금 그 꼬라지를 봐서는. 예. 그렇죠. 그 단어 좋았어요. 아, 제가 한 말은 아닙니다. 이런 걸 좋아하시구나. 그리고 그때 간사 초대했을 때도 되게 예. 따뜻하게 서로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얘기했죠? 근데 뭐 그때 막 되게 사진도 되게 따뜻하게 야, 나오고 진짜 그래서 그랬죠. 예. 김진표 의장은 대체 원래 그분이 민주당 출신이잖아요. 네. 근데 민주당 의원들도 그래. 그런 분을 왜 의장으로 뽑은 거예요 대체? 근데 방법이 없죠. 뭐 다선 중심, 뭐 기득권 중심이고 그 당시도 투표로 뽑았잖아요. 그렇죠. 예, 민주당 맞아요. 의원들이 그리고 여러분이 나왔었고 사실 여러분이 나왔는데 김진표 의장이 선정되는데 근데 네. 뭐 제한된 선택 안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죠 사실 그 당시에. 좀